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국제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민주화를 포기하고 철군한다고 발표하자 잘했다와 정말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는 반반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IT 대통령 암살은 미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IT계 미국인 2명이 암살 용의자로 체포됐고 과거 미국이 IT를 점령했던 때도 IT 대통령 암살 직후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이 IT 점령을 하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내셔널 스펠링비 컨테스트의 96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소녀가 챔피언이 됐습니다. 제약회사와 공공건강 전문가의 추가 백신 접종 권고가 달라서 혼선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돼도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참가 선수부터 방송인까지 모두 혼선입니다. 공화당의 주요 기부 기업인 토요타가 입장을 바꿔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정치 기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이 개인 라인업 크레딧을 없앱니다. 개인 크레딧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에 적혀있는 시인의 이름을 딴 직업학교가 난민 신청자를 교육시켜서 요리사로 만들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먼저 오늘의 미국에서는 글쎄요, 젊은이들의 역사와 나이 든 사람들의 역사? 아니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역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토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하루 앞둔 금요일이고 매년 내셔널 스펠링 비 챔피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즐거운 뉴스이기도 하고 또 그 어린이들이 어른들도 알지 못하는 매년 이 내셔널 스펠링 비에서 챔피언을 한 소년 소녀가 맞추는 그 최종적인 그 파이널리스트 중에서 파이널리스트인 단어를 알아맞추는 방송인들 없습니다. 그런 단어 처음 봤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셔널 스펠링 비 스펠 잘 맞추고 미국에서도 수학, 과학, 스펠 같은 것 기억력, 암기력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어린이들보다 뭐 인도계라든가 이민자라든가 부모님이 인도계라든가 이런 경우에 챔피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정에서. 그런데 96년, 1945년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해인 1945년부터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공부도 하고 기억력도 갖고 그리고 그 단어 암기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의 많은 것들을 알게 하는 인문학의 과정이기도 하죠. 그런 내셔널 스펠링 비 테스트가 있었는데 96년 만에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소녀가 챔피언이 됐습니다. 제가 녹음을 전부 해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이곳으로 이쪽 컴퓨터로 옮기는 것을 잊었어요. 뭐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죠. 14살의 이름은 제일라 아방가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뭐 아방가르드르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에서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루이지아나의 뉴올리언스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물론 흑인이 내셔널 스펠링 비에서 우승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1900 몇 년도였었죠. 90 몇 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자마이카 태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칸은 아닌 거예요. 그 아프리카는 아프리칸인데 지금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그 당시에는 아프리칸 자메이칸. 지금은 아주 어른이 돼서 그 자마이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고 있던데요. 가끔 뭐 미국의 뭐 어떤 텔레비전 쇼 같은데 출연도 하고 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프리칸 아메리칸 소녀가 내셔널 스펠링 비에서 우승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았고요. 이 내셔널 스펠링 비 자체도 지난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해 걸렸습니다. 올해요. 전부 마스크 썼고 마이크는 없었고 학생들 사이에 의자는 거리를 두고 있었고 초대 손님도 뭐 가족 뭐 한 명 뭐 이렇게 한다던가 미국의 지금 퍼스트 레이디가 질 바이든 여사가 대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교육에 관심이 많죠. 어제 그 내셔널 비 플로리다주에서 최종적인 파이널이 있었고 그 전까지는 전부 컴퓨터로 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조금 그 달랐고요. 이 미셸 오바마에 이은 질 바이든 여사도 I admire 이 그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그 damn 이 내셔널 스펠링 비에서 저런 스펠을 어떻게 알아맞추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 14살의 자일라 아방가르드 소녀는 농구 신동이기도 해요. 기네스북에 그 드리블링으로 3번이나 기록이 돼 있고 스펠링 하는 것이 제2의 취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제2의 취미도 정말로 제대로 취미로 하려면 하루에 7시간씩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어떠냐 하고 그 뭐 오늘 아침에 모든 방송에서 초대를 해서 물어봤더니 2년 만에 이렇게 내셔널 스펠링 비에서 챔피언이 되니까 더 좋아요라고 얘기하는데 2년 만에 빨리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고 지난해 떨어져 5년 전에 떨어져 뭐 언니와 같이 나와 오빠와 같이 나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네스북에서 이 농구를 너무 잘해서 드리블링에 기록을 몇 번이나 세우면서도 내셔널 스펠링 비에 2년 연습을 해서 이제 본인이 성공을 했다는 거고 느낌을 물어보니까 뭐 당연히 뭐 기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CNN 방송과 인터뷰할 때는 이제 14살밖에 안 됐지만 얼마나 침착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인터뷰를 시작할 때 이 오디오가 안 나온 거예요. 오디오가 안 나왔더니 몇 번이나 한 2번 정도 하다가도 오디오가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광고를 먼저 했거든요. 광고를 하고 나서 CNN의 남녀 앵커가 또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질문이 기분이 어떠냐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2번 이제 그 시도를 해서 안 됐었던 오디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 말소리가 들리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막 얄밉게 그냥 빈틈없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녀의 분위기는 있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저는 뭐든지 제가 원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하니까 무슨 뭐 유로 사이언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NBA 코치하는 거 농구를 워낙 잘하니까 뭐 손이 안 보여요. 그 드리블링 할 때 보면은 그런 것도 그 보여주고 웃고 맞춘 단어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 무라야 MURRAYA 힌트는 나무 호주에 있는 나무래요. 이런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어려운 단어가 어떤다. 이걸 막 물어보자마자 바로 답을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단어가 무엇이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답을 이렇게 하더군요. 어떤 단어였는데 그 단어가 테크놀로지에 관한 단어여서 본인이 그 단어에 관한 모든 definition, 모든 정의를 다 알고 있고 그 단어 자체도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스펠에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웠다. 뭐 이런 것이고요. 뭐 렌티네 뭐 이런 단어는 아주 뭐 쉽게 알아맞혔고요. 나무 등에서 나오는 탄화수소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정말 기뻐요. 이렇게 앵커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를 믿으세요. 다른 것도 저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려고 마음 먹고 하고 싶다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뭐 너무 단호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당당하고 자신 있긴 하지만 오만하지 않게, 뭐 어린아이도 오만할 수 있잖아요. 뭐 개념이 없이. 그런데 그렇게 한 14살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소녀가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는 96년 역사를 뚫고 스펠링 비, 뭐 여러 가지가 상상되시죠? 아직은 그 교정 치아, 교정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보이는 그것으로 하는 그대로 웃는 모습이 여드름 많이 나고 소녀 그 자체인 그런 역사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의 미국의 탑뉴스는 어제 오후에는 굉장한 탑뉴스였는데 한국전쟁을 흔히 포가튼 워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념관도 세운다. 얼마나 많이 나중에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 목적에 맞게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오후에는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9월 11일에 모든 미군을 철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월 말이면 다 철군한다. 이미 이번 주 초에 90% 이상이 철군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었을 때 대단한 탑뉴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벌써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잊혀져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임무는 8월 31일로 끝낸다. 미국은 하려던 일을 했다. 그런데도 뭐 미션 completed라는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했다가 나중에 망신당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그 하려던 일은 911으로 우리 미국을 공격했던 테러리스트를 잡았고 그 주모자인 오사마 빈 라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후의 제거는 그 재건을 위해서 미군이 그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다. 말이 좀 달라요.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보내지 않겠다. 그 부모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로 엄마 아빠가 갔으면 됐지. 이제 아들 딸까지 가야지 되는가. 또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를 아프가니스탄 똑같은 전쟁에 20년 전에 시작한 그곳에 보낼 수 없다. 탈리반이 늘어나도 철군한다. 그리고 뭐 만약에 1년 정도를 더 미군 주둔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이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 그리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만일 지난 20년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오래전에 미국은 우리의 잡을 끝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잡았고 알카이다가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부쉈습니다. 어찌 보면 철군 시기는 한참 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탈레반으로부터 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미군으로부터 많은 훈련도 받았고 최첨단 무기도 아직 그곳에 많이 있으며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부터는 해야지 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오사마 빈 라덴을 법정에 세웠고 공격한 테러리스트를 잡았다. 알카이다를 잡았다. 알카이다 이후에 아이시스 나왔잖아요. 아이시스 잡으면 조금 수그러든 것 같다가 또 나오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다른 결과를 미군이 더 주둔한다고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도 앞뒤가 다른 말이죠. 물론 오바마가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시작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시대에도 부통령이었지만 그 당시에 나중에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그 나라의 문화도 모르고 그 나라의 언어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뭔가를 바로잡겠다고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굉장한 실수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중에 뭐 국무부에 국방부에 아랍어 하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말하는 사람들 많이 뽑고는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 잡 끝냈다. 오사마 빈 라덴 잡았다.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 뿌리 박는다고 미국이 수없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시스 또 웬만큼 잡으면 뭐합니까? 아이시스가 만약에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룹이 나올 텐데 탈레반이 아니라 알카이다 없어지고 아이시스 나왔던 것처럼 중동에 평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5년 전에 오바마의 그 마지막쯤에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에 그 미국 대사관 만들 때 그 당시에 이제 뭐 돈을 8억 달러나 썼어요. 뭐 세 번째로 크고 좋은 현대화된 그런 대사관인데 뭐 늦게 지어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해서 뭐 데스크가 1,500개가 있었고 완전 요새처럼 해서 침대도 800개나 있었고 그랬는데 오바마도 처음에는 본인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쟁 자체는 부시 전임자가 시작했지만 4만 7천 명 추가로 파병했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군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로 파병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추가로 파병을 했던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캠페인 할 때 저 사람 너무 철학적이야, 교수 같아, 너무 평화주의자야, 온건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쟁이 국가의 이익과 민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전쟁을 해야지 될 때 전쟁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초기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4만 7천 명 추가 병력을 파병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 왜 또 추가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오바마 마지막 시기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철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했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바마에 반대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다 하고 매듭 짓는다 하는 뜻에서 추가 파병을 했지만 완전히 철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일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다는 겁니다. 20년 해봤으면 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기도 해요. 성공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정말 그 마그렘 공군 기지에서 한밤중에 카운터파트에게 아프가니스탄 군에게 말하지도 않고 조용히 비밀리에 몰래 살짝 부끄럽게 그렇게 철군을 했잖아요. 그렇게 철군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호시탐탐 아프가니스탄을 노리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가 미국의 공백을 메우겠죠. 군인들은 언제나 미국에서 전쟁을 해야지 된다, 무력 사용을 해야지 된다, 뭐 이런 것을 더 많이 강조를 해요.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테스트 해보고 싶기도 하고 군사력에 있어서 그리고 뭐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오바마는 오바마대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제 와서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자신의 그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프가니스탄이 지난 20년 동안 미군이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다 나빠졌느냐? 그렇진 않죠. 탈리반 시대에 얼굴도 못 내밀고 다니고 소녀는 교육도 못 받았는데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민주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완전하게 처음에 쳐들어갈 때 약속했었던 그 같은 아프가니스탄의 더 단단한 민주주의가 자라나는 것을 더 이상은 보지 못하고 나오겠다는 얘기죠. 대신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을 도와서 뭐 통역 등등을 통해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탈레반이 더 기세를 잡고 있는데 그 탈레반이 강화되고 거기서 못 살겠다 해서 미국으로 오겠다면 충분히 받아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내전 이외에는 단기적으로는요. 다른 것을 예상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일로 많은 것을 배운 거죠. 더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언제까지 간다고 아프가니스탄 그 옆에 옆나라도 있고 종교도 있고 부족 간의 분쟁도 있는데 미국이 이 멀리서 문화도 정치도 언어도 하나도 모르면서 관습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외교 정책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오늘은 벌써 아프가니스탄이 오늘 아침 뉴스가 아니거든요. 빅뉴스가 아니거든요. 저는 어제 시차상으로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세계죠. 그리고 냉철한 외교의 세계이기도 하고 그에 비해서 14살 스펠링 비에서 챔피언을 한 그 소녀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걸 해요.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순수하게 다른 목적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NBA 코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다기보다 내가 너무 잘하니까 좋아하니까 아니면 뭐 유로사이언스 뭐 이런 데 좀 가서 어떻게 해보나? 뭐 이런 것들. 그 순수와 순수가 아닌 그 두 가지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기도 하는데 또 어른이 되면서 너무 순수하기만 하다면 정치인들이 너무 순수하기만 하다면 일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제나 체크 앤 밸런스 그것이 인생이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변호사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터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터 리블, 거위터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께 더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슈입니다.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스토리가 있으면서도 뭐 이야기, 설화 시간은 아니니까 스토리가 있으면서도 그 역사성과 현실성이 같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 게다 대고 재미까지 있다면, 느낌이 있다면 더 좋은 뉴스가 되겠죠. 제가 그러기를 바라면서 전해드리는 뉴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IT에서 요베넬 모세 대통령이 암살된 것 53살인데 17명을 체포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몇 명은 또 사살됐고 했죠. 뭐 또 몇 명은 도망쳤어요. 28명 완전히 그냥 무장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런 대대적인 일이 있을 때는 뭐 예전에 어떤 영화인지 한국에서 영화도 봤던 것 같은데 앞에 일을 도모하고 현장 그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밖에는 정말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죽어도 뭐 이렇게 사느니 별로 억울할 것도 없어. 그 대신에 뭔가 대가를 받았겠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감옥 출신이 많습니다. 수감자들이 이제 같이 일을 도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 무장한 뭐 대통령의 집에 쳐들어가서 대통령 비밀 경호원들도 거의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사가 돼야지 되고 이 내용은 도대체 누가 정말로 배후에 있는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가타 그 크리스티 소설처럼 끝내 막 따라가기만 하다가 범인을 뭐 확인조차 할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라고 리얼 아메리칸이라고 하기보다는 IT계 미국인이거든요. 플로리다주에서 일을 많이 했었고 한 그 제임스 솔라지라는 사람과 조셉 빈센트. 그런데 조셉 빈센트 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고 이 제임스 솔라지 씨 같은 경우는 뭐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링크드인 같은 것도 있고 뭐 기업인이기 때문에요. 일종의 플로리다주에서 원래 그 경비원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제 그런 메인터넌스 회사를 갖고 있고 IT 어린이들이 배고라 죽는 것은 막자 하는 뜻에서 자선단체를 그 설립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제 IT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그 어떤 그 경호를 담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캐나다 대사관에서 2010년도에 잠깐 일했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IT계 미국 사람들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IT의 그 워싱턴 주재 대사가
수사에 협조해달라 하고 백악관에 요청을 했고 백악관도 협조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결과입니다. 결국은 이제 IT 정부는 그럼 이 미국 사람들 헤이션 아메리칸 IT계 미국 사람들이 정말 용의자다 하는 증거를 아직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과 IT가 미국의 주변에서 주변 국가들이 다 아메리카 안에 들어와 있는 국가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어떤 내분이 있거나 대통령이 암살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미국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더 그 나라의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우니까 난민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 북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것이 있고요. 미국에서 1915년도부터 34년도까지 IT를 점령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IT라는 나라가 2010년 그 이전에 한 10년 이 정도는 조금 괜찮은 듯 했지만 아주 힘들고 어렵고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 2010년에서 10년 이 정도 전에는 그 전에는 대통령이라는 사람 대통령 직책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선출된 적도 없고 제대로 물러난 적도 없고 딱 100년 전에도 대통령이 폭력으로 매맞아서 숨진 나라가 그것도 암살이죠. 일종의 막 끌려 나와서 어떤 대사관에 숨어 있었는데 질질 끌고 나와서 대통령을 때려서 숨지게 했고 그 아들이 또 이어받고 그리고 때림으로 숨진 그 대통령도 원래 그 전 대통령의 커즌이었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정치가 돌아간다는 것이 짐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대통령이 매맞아 죽자 미국이 들어갑니다. IT로 1915년도에 34년도까지 거기서 미군이 점령을 했죠. 미군이 점령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일본에서도 메가더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한국전이 나와서 한국으로 이동이 된 거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암살됐다 해서 미국이 다시 IT를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2016년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굉장히 플로리다주에 있는 헤이션 아메리칸이요. IT계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가서 내가 대통령만 되면 IT계의 내가 최고의 대통령이 되겠다 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당연히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게 당연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게 정치적인 철학 이상 때문이 아니라 클린턴 가문 때문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IT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했거든요. 집중도 하고 그런데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주변 국가와 생각을 해볼 때 미국과도 연관해서 민주주의를 강하게 다져보는가.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실패하고 나오는 것처럼. IT에서 그렇게 하기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린턴 재단이 IT의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을 하는 것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진이 나고 했었을 때 빌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통령들이 오바마도 부시도 그곳에 가서 많이 도와주고 정말 팔 걷어붙이고 구호 작업을 하고 했었잖아요. 이게 IT와 미국과의 관계거든요. 과거에 점령했을 때의 미안함도 있고 그랬는데 또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빌뿐만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 되고 나서도 역시 오바마의 정책이라든가 IT 정책이라든가 또 남편과 이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은 부부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동업자이기도 하잖아요. 정치적인 동료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IT의 신경을 국무장관으로서 굉장히 많이 해서 경제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싫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IT 커뮤니티의 표를 많이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 IT 커뮤니티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80표 투표를 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보수는 계속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빌 클린턴 부부가 IT에서 돈을 엄청 벌어들이고 있다.
증거 없는 현재까지는 음모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그 암살당한 그 53살의 모세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독재 비슷한 것을 하려고 했었고 부정부패가 많고 스케줄대로 물러나지 않고 원래 스케줄이라면 2월 달에 물러나야지 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대로 있으려고 하다가 못 있게 됐는데 이 대통령도 물러나지 않아서 2월이면 지금 4개월이 지났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장 괴한들의 총에 맞아서 뭐 총을 한두 발 맞았겠습니까? 숨지고 말았는데 헌법을 바꿔서 본인이 2026년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했었죠. 라이벌을 제거하고 상원 의원 특히 아주 유명했었던 사람. 그리고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싸우고 정적을 제거하고 이런 상태에서 암살당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럼 내부의 영향이 몇 퍼센트고 이 암살에 IT 외부의 영향이 몇 퍼센트였는가 그것조차도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치밀하게 완벽하게 이제 조직된 무장 그런 그 단체였었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그 몇 년은 IT가 그래도 뭐 대통령이 나오고 대통령이 또 새로 나오면 권력을 이양하고 해서 경제가 그 1년에 6%까지 성장, 경제 규모는 작지만 6%까지 성장했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뭐 지진 나고 하면서 허리케인도 한번 있었잖아요. 매튜 2016년이죠. 그 이후는 뭐 갱폭력 더 심해졌고 정치 시스템은 거의 마비됐고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심각하죠. IT 사람들은 지금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웃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미국이 아무렇지도 않을까? 뒤숭숭하죠. 어수선하죠. 더군다나 이 헤이션 아메리칸 IT계 미국인 2명이 용의자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들과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 미국과 엘살바도르, 미국과 콜롬비아 그리고 여기서 26명은 콜롬비안이라고 하잖아요. 2명은 그 IT계 미국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좋은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백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체 감염자의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저,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뭐 작지만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델타 바이러스도 막는데 효력이 있다 해서 다음 달에 긴급하게 이거 허가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데 이게 지금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통제국과 식품의약국은 지금은 제3회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1차, 2차만으로도 충분하다. 분석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거 델타 바이러스 너무 많대. 효력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닐걸? 뭐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식품의약국에서 긴급히 써라 하고 승인을 해도 이렇게 공공 그 건강 보건 전문가 뭐 질병통제국 또 뭐 앤토니 파우치 박사 이런 사람들의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결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맞출 수 있다 없다 해서 이게 지금 그 중요한 거고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또 3차는 지금으로서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국민에게 안내를 하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보건당국의 얘기고 올림픽도 이 관련이 있죠. 지금 15,000명 선수 날마다 그 도쿄에서 경기 참석하는 선수 테스트를 받고 있고 뭐 관계자가 한 5만 명 되고요. 자원봉사자들은 몇만 명이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많던데요. 자원봉사자들은 더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제 2명이었는데 지금 3명이 격리됐습니다. 선수들이요. 그랬고 자원봉사자들이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대로 이 관중도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방송사가 중계방송사도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스폰서들이 나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 우리 광고하겠다 했으면 $1, $5 이렇게 광고비를 줄이거나 아예 빠져나가고 뿐만이 아니라 관중이 없으면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선수들도 왜 그 열기 있잖아요. 나를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는 그것, 그리고 아니면 야유가 나오면 오기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런 힘들이 그 기술적인 훈련된 그 인간 한계 이외의 힘들이 기적 같은 뭔가를 내는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고요. 뭐 성화 릴레이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하겠는데 어제 제가 써놓긴 그렇게 써놨는데 도쿄에서 그 하루 7월 7일 한국이 1200 몇 명, 1275명 감염됐을 때 920명이라고 있는데 도쿄라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나 봐요. 일본 전체적으로는 뭐 2000명이 조금 넘는 것 같고 도쿄가 920명이었다. 많은 분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는 항상 이 바이러스 이런 것을 비유를 할 때 뭐 일부 딱 반쪽에서는 한국은 너무 잘한다. 그거 사실이에요. 너무 잘해왔어요. 미국과 비교해도 이렇다. 미국과의 비교는 제가 숫자는 더 가끔 자세히 비교를 해드리고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무조건 일본보다 한국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쏙 빼는 거예요. 인구를. 한국은 인구가 5,200만 명이고 일본은 지금 1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클 수 있는 것이고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한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 건데 항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일본보다 좋다. 일본은 지금 너무 많이 나온다. 한국이 1270명에 일본이 뭐 2,400명은 안 됐어요. 2,200 몇십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인구 비로 하면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낮았고 뭐 굉장히 낮으면 일본 발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도 인구 비대로는 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현실을 똑바로 아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의 발표를 다 믿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굉장히 낮다. 그 낮은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하루 케이스가 17케이스, 많았을 때 최근에 57케이스. 중국의 발표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17,000케이스를 17케이스라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눈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은 중국이 무조건 미우니까 일본이 무조건 미운 사람이 있고 중국이 무조건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갈려서 저는 오늘의 미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중국이 밉다, 일본이 밉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팩트에 대해서 그것도 과거의 팩트와 현재의 팩트를 구분을 해서 연장을 할 땐 연장을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일본이 믿고 무조건 그 중국이 미우니까 중국 그거보다 훨씬 많아. 일본 한국보다 훨씬 나빠.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살자는 거죠. 오늘의 미국에서는. 자,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뭐 똑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놈의 자식 때문에 망쳤어. 수십 년 지나고 보면 사실은 우리 아들이 그놈의 자식을 망쳐놓은 케이스가 많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무조건적인 우리는 일본이 미우니까 중국이 미우니까 하면서 우리나라만 보호를 해야지 돼 하면서 그게 국가에 대한 옹호, 방어 또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조건 우리가 일본보다 좋고 무조건 우리가 중국보다 좋고 우리가 무조건 미국보다 좋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라는 데에 대한 사랑과 옹호와 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보고 같이 갈 건 같이 가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옹호와 방어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말씀 드렸네요. 금요일이잖아요. 용서 안 해주셔도 할 수 없지만 뭐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세 번째 섹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세 번째 섹션이 지금이라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요다가 지난번에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뭐 회사, 월마트를 포함해서 그런 회사들이
이 폭동 사건 이후에 바이든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주장을 하는 트럼프가 우리의 대통령이야 라고 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정치기부금을 안 내기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뭐 흐지부지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에게는 안 하지만 그 정치행동위원회에 기부를 하니까 그 정치행동위원회에서 그런 정치인들에게 또 돈을 지원을 하니까 그렇긴 했는데 도요다는 그때에 그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단체들이 또 그 공화당인 링컨 프로젝트 같은 데서 도요다가 반민주주의를 비난한다고 굉장히 많이 반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비난하면서 결국은 도요다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어제요. 이렇게 발표를 했죠.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이제는 어제 당장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에게는 정치 헌금을 하나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또 다른 이 결정을 찬성하는 그룹에서는 물론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옳고 너무 아름답진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네, 그리고 웰스파고 은행 어카운트를 갖고 계시고 개인 융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 지금 융자를 하셨던 라인 오브 크레딧이죠.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프로그램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 오브 크레딧에 대해서는 다 갚으실 때까지 이 이자율을 픽스로 해서 아마 그 웰스파고 은행이 다시 그 협상을 여러분들과 하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편지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개인 용자 프로그램을 여기서 중단한다는 의미는 크레딧 카드는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에 비해서 라인 오브 크레딧은 비교적 크레딧 카드보다 훨씬 이자율이 낮아서 집을 다시 고친다던가 아니면 높은 이자율을 내고 계시는 크레딧 카드 빚을 갚으실 때 사용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이유는 별로 없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라인 오브 크레딧이 뭐 해야 되는 서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단하는 거거든요. 웰스파고 은행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몇 년도였었죠? 아무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뭐 세이빙이나 어카운트 만들어 놓고 뭐 그 이후로 이제 그 감독을 많이 받았죠. 뭐 돈의 균형, 밸런스 이런 것 등등 하다가 이윤이 안 나니까 우리 이거 하지 말자. 보통 웰스파고에서 그 개인 융자 라인 오브 크레딧이 3,000달러부터 한 10만 달러까지 이자율은 9.5%에서 많게는 21%까지 있는데 이런 결정을 하니까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크레딧 스코어의 고통을 받으면 큰일 날 줄 알아. 뭐 경고만 하면 다야 이런 얘기했는데 크레딧 스코어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든 이번으로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남은 밸런스 아무튼 그 페이업 고정 이자율로 한다는 것 있었고 이게 미국의 네 번째로 큰 그 은행이 이 라인 오브 크레딧을 닫는다 하는 데서도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엠마 스톨치라는 그 요리를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뭐 culinary education이요. 세계 온갖 음식을 다 난민들이 오면은 난민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법정 출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쿠킹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쿠킹할 때 그 쿠킹 전에 그 준비하는 과정 등등 해서 10주일 시간당 돈도 주면서요. 15달러를 주면서 400시간을 트레이닝 시켜서 지금까지 5년 전에 만들었는데 뭐 베트남 피자도 있고요. 베트남 쌀국수가 아니라 100몇 개국은 아니고 40개국에서 120명이 졸업을 했는데 아이보리 코스트, 뭐 러시아, 짐바브웨, 비엔남, 아프가니스탄 등등 해서 뭐 주방장, 그 주방에 들어가면 주방장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갖 그 생긴 모양새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 온갖 언어로 막 얘기를 그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의 모든 졸업생이 일자리를 구했고 탈리반으로부터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여성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레스토랑에 지금 셰프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5년 만에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그
컬리네리 그 에듀케이션 이 스쿨이기도 하고 뭐 식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름이 왜 엠마 스토치, 엠마의 횃불이란 얘기잖아요. 그 자유의 여신상에 뭐 피곤하고 지친 자들아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쓴 그 시를 쓴 사람이 엠마 그 나자로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 하는 얘기고요. 바로 이 학교를 지은 캐리 브로디라는 사람은 왜 그리스에서 난민 그 3살 소년이었죠. 바다에서 딱 그 여러분 보셨죠? 그 장면을 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 뭐 그 덕분에 좀 체계적으로 배워서 미국에서 세계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게 더 쉬워지기도 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새벽에요. 자스민 향도 아니고 장미 향도 아닌 게 솔솔 코로 사무실에서 들어오는데 향기 좋은 김윤정 앵커가 다녀간 것도 아니고 이건 뭐지? 하는 순간의 행복 금요일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